네, 자 오늘은 그때 3월 모의고사 15번까지 풀이를 했었는데 오늘은 16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겁을 먹기 시작하는 말이 많은 문제인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16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볼게요. fx는 이러이러한 함수래요. 이가 아닌 실수라는 게 나중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네요. gx를 f를 한번 합성한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런가 봐요. 그런데 gx에서 x를 뺀 함수가 이 친구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런 과정이래요.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런 문제는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보죠.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에서 x를 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가라는 부분을 한 번에 알아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fx에서 x를 뺀 게 대체 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 x제곱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2k 이렇게 생긴 애에서 그렇죠. x를 추가로 뺀 함수가 fx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친구를 정리하라는 소리 같아요. x제곱에 묶으면 뭐가 되는지 보죠. 이 친구가 1차항이기 때문에 얘랑 세트죠. 그러면 k는 그대로 있고 빼기 1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전개하면 빼기 2가 되게끔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x 그리고 2k 뭔가 의미가 있겠죠? 보니까 x 빼기 k로 묶어낼 수 있는가 봐요. 보니까 라인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그렇죠. k와 2 좋아요.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데요. 그렇죠. 둘 다 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얘를 줬으니까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사실 80%는 다 한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gx는 한 번 더 합성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gx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gk 하라는 건데 자 gx란 f를 한번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여기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가 g에 k를 넣어라 했어요. 그럼 당연히 f에 그렇죠 k를 하란 소리고 문제 그냥 해봅시다. fk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죠. 펜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주황색으로 fk가 뭔지 한번 봅시다. k 이런 게 fk를 구하는 방식이겠죠? x에 k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k 빼기 k라서 날아가요. 그럼 결국 이 친구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이게 통째로 날아가니까. 그럼 fk는 k가 되겠네요. 넘기니까. 그러면 다시 fk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고 fk 아까 k라고 했죠? 그렇죠. 일단 gk가 k라는 건 알아버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음 문제가 이제부터 저희가 뭘 해야 할지를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가 또 G2를 구하라 했으니까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F에 2를 구하라는 건가 보다. 그럼 우리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F 2를 또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이번엔 여기에 2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X에 2, X에 2. 또 2 빼기 2라서 얘가 지워지면서 뭐만 남겠습니까? 2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2. 자, F 다시 2를 구하라는 거고 이건 2였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다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GK는 K였고 G2는 2였어요.
자, 이런 상황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건 참고로 선생님이 좀 다른 자료를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인데요. 이 문제는 의외로 쓸 데가 많은 정보라서 따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네,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랑 별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F2가 1이고 F3도 1이라고 해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F2에서 1을 빼도 0이고 그렇죠. F3에서 1을 빼도 0이네.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천천히 할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F2에서 1을 빼도 0, F3에서 1을 빼도 0. 여기서 X라는 문자를 추가해서 우리가 인수 정리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요. P, A를 넣었더니 0이라는 말과 뭐가 같은 말이냐면 A를 넣어 0이 됐다는 소리는 BX가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소리냐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할 시간을 좀 줘보고 싶은데 A를 넣어 0이 됐다는 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렇죠. 인수 중에 뭘 가지고 있었던 소리냐면 X 빼기 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저도 몰라요. 그냥 요거 하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뒤에부터 QX 이런 식으로 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인수 정리라고 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2를 넣어서 1을 빼도 0, 3을 넣어서 1을 빼도 0이라는 건 자, F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되게끔 이도록 하는 X 값 두 개를 안 거예요. 두 개보다 더 있을 수도 있죠. 2 넣고 3 넣고 4 넣어도 0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이렇게 fx 뭔가를 넣었을 때 빼기 1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 두 개 그렇죠. 2와 3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거랑 같은 관점으로 인수정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즉 fx 빼기 1이 뭐랑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냐면 자, 이 친구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2랑 3이었어요. 자, 인수분해를 한다 쳤을 때 뭐랑 뭐를 가지고 있다? x 빼기 2, x 빼기 3. 그 뒤에는 저도 몰라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힌트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된다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설명해서 추가로 해드릴게요.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F2를 넣어서 2고 F3을 넣어서 2가 아니고 또 3이었대요. 이번에는 F4를 넣으면 또 4였대요. 이 세 가지 힌트 가지고 우리는 fx만 정확하게 인수분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4를 넣으면 4죠. 이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굳이 말하면 그렇죠? x를 넣어 x가 나오게끔 되도록 하는 x값 3개를 찾은 거예요. 어렵죠? 천천히 해보세요.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4를 넣으면 4가 나왔어요. 얘가 같은 값이 나오게끔 하는 x 3개를 찾은 거예요. 뭐? 2, 3, 4. 그러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요. 얘를 넘겨요. 즉 fx에서 x를 뺐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x 3개를 찾은 거예요. 즉 이 친구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3개 찾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이 뒤는 몰라요. 3개를 찾은 거예요. 뭘까요?
뭘 넣으면 이 값이 0이 됐냐면 2, 3, 4.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빼기 3, x 빼기 4. 더 있는지 더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면 fx라는 것 자체는 x를 넘겼을 때 좀 빨리 쓸게요. 여기는 알 수 없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좀 가르쳐 드리면 이런 식으로도 돼요.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적용하는 데는 이해 필요 없지만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됐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인수정리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9가 나오고 4를 넣으면 16이 나왔대요. 아, 물론 누군가는 선생님 이런 함수였나 봐요.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f에 x를 넣어서 x 제곱이 되어 나오게끔 을 만족하도록 x 3개를 찾은 것 뿐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얘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점을 지난다고 2,4, 3,9, 4,16을 지난다고 어떻게 이거라고 확신합니까? 뒤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우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넘겼을 때 얘가 넘겼을 때 0밖에 안 남겠죠? 얘를 만족하는 거 3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는 모르고. 좀 빨리 쓰고 있는 거라 끊기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0을 만족하는 게 뭐? 그렇죠. x-2, x-3, x-4. 뒤에 모르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2차 함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fx는 적어도 이런 형태까지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너스였는데요. 이 문제에서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낯설죠. 이런 내용까지 배우는 건. 그래도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꼭 필요해요. 자, K를 넣어 K가 나오고 2를 넣어 2가 나왔대요. 그럼 그렇죠. GX가 X가 되게끔 하는 X, K와 이 두 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넘겨서 이 친구의 인수를 이 친구가 0이 되게끔 하는 걸 두 개 찾은 거죠. 뭐? X-K, X-2. 그리고 뒤에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GX 빼기 X는 X 빼기 K와 뭘 인수로 가지는 줄 알았다? 그렇죠. X 빼기 2. 여기 나와 있잖아요. X 빼기 2.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해 안 했어도 됐어요. 근데 꼭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P에 5를 넣으래요. 여기다가 X에 5를 넣으래요. 그러면 그렇죠. 네, 3. Q에 4를 넣으래요. Q에 4를 넣으라는 소리는 Q 어디 갔지? 이게 QK예요. 그러니까 Q에 4를 넣으면 4가 되어 나오겠네요. A 값은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답이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몰라도 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개념 자체는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정말로 많이 쓰게 될 인수정리의 번외 버전이에요. 네, 이런 얘기 또 해주면서 다음 문제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떻게 애매하게 내려가죠? 그렇죠. 이 문제 중에 풀이가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만 이해해도 되지만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됐을 때는 이 3개 중에 뭐 2번째만 풀리는 경우도 있고 3번째만 풀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를 다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가지고 자,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3개를 붙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를 이제 3개를 다 하겠다 소리죠. 이렇게 풀이 1, 풀이 2, 풀이 3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림과 같이 A 좌표가 나와 있네요. 8,6이네요.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느낌만으로도. X축에 내린 H를, 수선의 말을 H를 한대요. 우리는 이 길이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문제가 얘네들이 길이 같다고 문제 표현해줬고, 이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풀이 1, 풀이 2 이런 식으로 좀 해보죠. 확대를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확대하죠? 원래는 마우스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할게요. 자, 문제 풀이 1 하겠습니다. 풀이 1 여기가 8,6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풀이를 제가 지금 3개 풀이를 정리를 해왔는데 이 3개 중에 뭘 먼저 할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길이를 x라고 그냥 더 버려요. 이걸 그냥 길이를 x라고 더 버릴게요.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인지 나와요. 왜냐면 이게 8,6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5에서 그렇죠. h까지 길이가 8이라는 거니까 8에서 뭔가 뺀 거예요. 그렇죠? 8에서 x를 뺀 만큼. 그러면 요만큼도 8에서 x를 뺀 만큼 이 둘이 길이 같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대요. 그러면은 요 좌표도 알 수 있어요. 요 b 좌표는 x, 0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나는 이건 방정식 그냥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0,0과 8,6을 지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y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울기 알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8분의 6, 4분의 3이고 원점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x로 마무리되는 함수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이걸로 할까요? 네, 요 길이가 척 봐도 8-x잖아요.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혹시 그 직선과 점 사이에,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는 4분의 3x라고 돼 있는 걸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4y는 3x.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그렇죠. 전부 다 넘겨요. 이걸 이렇게 넘길까요? 그러면 3x 빼기 y, 4y는 0이 돼요. 이 직선과 이 점 B, 그렇죠. x, 0. 자, x, 0과 3x 빼기 4y는 0. 사이의 거리 공식 가보겠습니다. 거리는 루트 절대값이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틀은 이랬어요. 틀은 루트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렇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4, 4, 16이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5라서 5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x 앞에 있는 거 x좌표, y 앞에 있는 거 y좌표 해다가 절대값. 여기 남은 숫자가 있으면 남은 숫자를 써주면 되는데 그 숫자가 없네요. 그러면 3x 다시 3x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3x 아니고요. 3x 마이너스 4 곱하기 0. 그러니까 안 적어요. 그리고 저희 x가 지금 양수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3x는 아까 이 길이가 d였으니까 8 빼기 x와 같네요. 풀면 풀릴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멈춰서 했다고 하고 그쵸? 넘어볼게요. 3x는 x, 8x는 40
x는 5. 결국 얘가 5였네요. 그런데 문제가 원한 게 이 길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방정식을 구하길 바랬거든요. m과 n. 그럼 다 왔어요. 자, b가 5,0이에요. 5,0. 여러분들 5,0과 그렇죠. 8,6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먼저 구해야겠죠. 자, x 증가량 뭐죠? 채팅으로 한번 쳐볼까요? x 증가량 3, y 증가량 6. 그러면 즉 기울기는 2였어요.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를 붙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 소개하면 몰라 이렇게 해놓고 이 둘 중에 점 하나를 대입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기울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5,0이다 그러면은 5,0 이런 식으로 여기 점을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아주 옛날 거네요.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m과 n이에요. 문제는 더하기를 바랬어요. 그럼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8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풀이는 왜 어렵냐면은 누가 이 방정식을 생각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멈춰있는 그림으로 보지 않고 뻗어가는 직선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는 친구들은 전 첫 번째 풀이 추천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좀 더 거리를 좀 둘게요. 두 번째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살아있는 직선으로 그냥 보진 않고 그 합동을 이용해서 이거는 합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좀 할 건데요. 저 이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합동이겠다 싶은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이거랑 요거 이거 합동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 거 할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것도 합동이겠다 생각했어요. 그걸 증명을 한번 살짝 가볍게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여기 x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쵸?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x겠죠. 그쵸? 이해 가나요? 왜냐면 동그라미랑 x의 합이 직각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가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보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랑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동의각이나 억각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요렇게 슥 가서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요각이랑 요각이 억각이에요. 이 평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각을 다 표시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알고 접근하겠어요. 그냥 막 해보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그럼 봐요. 동글뱅이에요. 이거 X겠죠.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이거 3개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했을 때 얘가 또 8,6이었거든요. 6의 8은 흔히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자, 여기다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이만큼이 그렇죠. 6. 이만큼이 8. 6의 8의 직각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네들 봤을 때 그렇죠. 여기도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좌표가 나온 거죠. 이 좌표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멈춰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좌표. Y축 위에 있어요. 이 길이 10이에요. 그래서 0,0예요. 10,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 10, 이런 말 하면 아니라 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났습니다. 8,6과 0,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이 직선을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y는 기울기부터 구하죠. x 증가량 0에서 8이 되면서 x 증가량 8분의 마이너스 10에서 6이 되면서 y 증가량 16. 아까랑 똑같이 기울기 2가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했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 y절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2x에다가 뒤에 y절편 그냥 적어주면 되죠. 아까랑 답은 똑같이 또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괜찮은가요? 저 이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똑같아 보이는 것들을 찾으면 사실은 감으로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증명을 저는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림으로 봤을 때 합동으로 보이면 합동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합동과 비슷한 건데 좀 더 빨리 끝나요. 이게 그게 바로 닮음이에요. 왜냐하면 닮음을 증명하는 게 좀 더 간략해요. 증명이 더 쉬워요. 닮았다는 게 더 쉬워요. 합동보다는. 그럼 한번 가보죠. 이거 더 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볼까요? 좀 가늘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닮음을 만약에 쓰겠다 하면은 어디랑 뭐랑 뭐가 닮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너무 많은 게 닮았는데 글쎄요. 뭘로 해볼까요? 이 길이를 뭐라 할까요? 이 길이를 또 x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8-x 아까 했던 거랑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6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자, 그리고 요거 둘이 길이가 되니까 8-x 그리고 여기 6에 8이니까 여기 10인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길이도 할 수 있어요. 요 길이. 그렇죠. 요 길이 6이죠. 요 정도까지. 요 길이 뭐예요, 그러면? 요 길이 4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각이라고 해보죠. 여기 각은 x 각이겠고, 글쎄요, 또 여기 x 동그라미 하면, 자, 뭘 알 수 있지? 지금 잠깐 머리가 멈췄어요. 어떤 각을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각을 좀 다르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x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직각이다 보니까 여기도 직각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조그마한 각도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큼직한 얘랑 이렇게 생긴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넣었을 때 여기랑 각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랑 이렇게 닮음인 거죠. 닮음이면 닮은 B를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큰 걸로 봤을 때 여기 세로가 6이고 그렇죠. 가로가 8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이었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여기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8-x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8-x였고 요만큼 우리가 x라고 뒀었어요. 조금 안 보이나요? 요만큼을 x라고 뒀었어요. 그럼 비례식 한번 해볼게요. 자, 빗변 길이로 갑시다. 빗변 길이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이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빗변이랑 요 높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빗변 길이 x, 작은 빗변 s, 큰 빗변 10. 이렇게의 비율은 뭐랑 같냐면 작은 빗변이 s에서 큰 빗변, 그러니까 이번엔 작은 높이로 갈까요? 작은 대 큰 이렇게 할게요. 짝대 큰은 짝대 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작은 빗변 x, 큰 빗변 10. 작은 높이 8-x, 큰 높이 6. 안에 것끼리 곱한 거와 밖에 것끼리 곱한 것은 같다. 그러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면 80 빼기 10x, 밖에 것끼리 곱하면 6x. 그러면 16x가 80이 되겠네요. 약분을 하면 x는 5. x가 5가 돼요. 즉,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5,0이 되겠죠. 다 나왔습니다. 지금 8,6과 5,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또 끝나는 거죠. 이 이후의 과정을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방법 3개들 중에서 편한 걸 쓰면 되고, 뭐 사람마다 닮음이 쉬운 사람이 있고 합동이 쉬운 사람이 있고, 나는 방정식 세우는 게 아무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합동이나 닮음은 중학교 때 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1학년 때 했으니까 이게 쉬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해서 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한번 볼까요? 18번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사실 한번 풀어봤는데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만 기가 막히게 그려놓으면, 그리고 어떤 과감한 문자 투입, 그러니까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좀 아는데 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과감함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은행 A 또는 B, 뭐 A와 B를 모두 이용,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맞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면, 은행 AB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야 할 게 좀 여러 가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걸 잘라야 돼요. A와 B는 은행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이 윗부분의 사람은 다 그냥 남자, 이 아랫부분의 사람은 다 여자, 이런 식으로 성별을 좀 확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 그린 적 없는 거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변종이지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 여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 은행만 가거나 B 은행만 가는 남자, 그리고 이 부분은 A 은행만 가는 여자, 이 부분은 B 은행만 가는 여자. 이걸 왜 표시했냐면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한 은행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요 둘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뭐 X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Y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합해서 X랑 Y는 같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같았다는 걸 굳이 문자 2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를 그냥 아예 뭐라고 하면은 좀 더 문자가 줄까요? 이쪽도 X라고 하는 거야. 합해서 같다는 소리예요. 합해서.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남자가 되겠네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K라고 할까요? K. 그리고 이 부분은 여자가 A, B 모두를 이용하는 그런 숫자죠. 여기를 L이라고 할까요?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A 은행과 B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여자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L을 구하라고 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뭘 구하라는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머지 힌트를 좀 풀어가 봅시다. 자,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남자는 그냥 총 35명이다. 그러니까 남자 요 윗부분은 다 35명인 거예요. 그럼 이 35명이 어떻게 이루어진 방정식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X와 그렇죠. K를 더했을 때 총 35명이 된다. 그 다음 또 X와 L을 더하면 여자 수가 되고 그게 바로 뭐라 나와 있냐? 30명.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조건. 이 말이 저는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자체를 그냥 구하고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 자체를 그냥 구해서 무식하게 그냥 합을 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또는 B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수는 80,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 전체가 82명이라는 줄 알았는데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를 단순하게 한번 구해보래요. 단순하게. 그리고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를 단순하게 구했을 때 그 합이 80이라는 거예요. 한번 식을 써볼게요. A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A은행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이걸 좀 따로 구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 번에 씁시다. 그러니까 A은행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은행 이용하는 고객의 수를 구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다 보니까 두 번 겹쳐서 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두 번 겹쳐져요. 두 번 더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다 더하면 X와 여기 X 또 X 그리고 K와 L. 여기서 이게 끝났다면 이게 깔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질척거리지만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짓을. 이 부분을 두 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단순한 합이 80이다 보니까 중복이 좀 되겠죠. 중간에.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 식에 좀 활용을 할 건데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XK, XL. 이 부분의 합이 6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만 몇 명인지가 나오죠. 암산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 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시간을 좀 주면 멈췄다가 생각해봐요. 그렇죠. 17명이 되겠네요. 17명. 그러니까 이 사이가 17명이었던 거예요. 17. 그러니까 K와 L이 총 17명이었던 거죠. 괜찮나요? 저희는 이것만 알아야 돼요. 아직 문제가 안 끝났다는 소리겠죠? 아직 문제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17명인 거 안 거죠? 다시 한번 65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7이니까 2x가 뭔지 알 수 있어요. 65에서 17을 한번 빼보세요. 또 멈추고 빼면 됩니다. 이게 영상의 흐름이라는 게 중간 시간을 많이 주기가 어려워서 65에서 17을 빼면 48이 나와요. 그러면 2x가 48이 되겠네요. x가 24. 그러니까 24, 24이 된 거네요. x가 24였던 거죠. 또 괜히 여기서 k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l이니까 이 밑에 식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 l이 24에다가 뭘 더해야 30이 될까?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 풀이 말고 이제 답지 같은 걸 보니까 이런 그림 없이 막 말로 풀었더라고요. 근데 모의고사 답지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답지가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고 설명하기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 답지에 있는 방법이지 실제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벤 다이어그램조차도 허용이 되어야 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돌고 도는 것 같아 보여 결국은 답이 나옵니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다음 장을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일단 이 두 문제를 설명하는 걸 테스트로 두 문제 했나요? 저희 세 문제 했죠? 네, 이 정도로 영상 너무 길어지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